자, 그럼 회귀 분석에 대해서 먼저 회귀라는 용어 정의해 보겠습니다. 평균으로 돌아간다. 인간의 키가 세대로 지나갈수록 평균과 가까워진다는 연구 결과를 이제 회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전체 평균, 세대가 늘어나더라도 평균은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평균과 가까워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회귀한다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용어가 정의가 됐고요. 자, 회귀 분석은 이 의미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분석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분석 방법입니다. 자료들 간의 관계를 수학적 추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요.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분석 방법이다. 이거 지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도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는 둘 다 뭐다? 네, 연속형이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이전에 한번 정리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아까 회귀분수는 뭐라고요? 연속형 변수와 연속변수로 독립과 종속변수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그럼 독립변수는 뭘 의미하나요? 원인, 즉 영향을 주는 변수, 종속변수는 원인에 대한 결과, 즉 영향을 받는 변수를 의미한다는 거 이해를 했었고요.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독립변수는 다 연속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분석을 하다 보면 분주형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연속 변수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가변환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전처리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회귀 분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요 선, 여기 보이시죠? 이 데이터의 특성을 가장 잘 대표하는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회귀식이라고 해요. 이 회귀식을 찾아내는 방법을 우리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선형관계는 선형 회귀식을 이용하여 파라미터, 즉 하나의 선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선형 회귀식이라고 하고요. 이때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선을 하나 가정을 하고 각각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에서 선까지, 즉 회귀식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최소가 되는 회귀식을 찾아내는 게 뭐다?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귀식은 결과 종속변수, 그리고 여기 베타1이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절편이라고 해서 Y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잔차, 오차 혹은 잔차라고 표현하는 값이 뭐가요? 0이 되는 회귀식을 찾으면 그때는 선형 회귀식이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회귀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회귀식인지 그렇지 않은 회귀식인지를 검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회귀 분석의 유의성 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이런 절차들, 과정들이 있어요. 먼저 회귀 모델을 설정을 합니다. 독립변수는 무엇이고 종속변수가 무엇인지. 자, 그리고 이 각각 독립변수와 혹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을 확인해요. 독립과 종속변수는 선형성이 있어야 되고요. 독립변수들끼리는 선형성이 없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 기울기에 대한 것과 이 Y축, 시작점에 대한 것들을 최적의 기울기선과 이 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회귀 계수를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체크를 하셨었고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최소제곱법이라든지 최대 가능도 우도법이라든지 정률 추적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또 어디서 보셨었나요? 이 내용 많이 보셨죠? 네, 추정에서 모수 추정하는 방법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자, 회귀 계수의 유의성, 즉 우리가 계수를 선택을 했어. 이 계수가 진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때는 뭘 이용하냐면 T 검증을 이용을 해서 회귀 계수의 유의성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요. 독립변수 간 다중 공존성이 있는지도 확인해요. 독립변수와 독립변수는 선형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했나요? 없어야 된다고 했나요? 독립적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선형관계라든지 관계가 있으면 이걸 우리는 다중 공존성을 가진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회귀식이 전체 만들어 놓은 이 회귀식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모델의 적합성 관점에서는 분산 분석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모델의 설명력을 확인할 때는 결정계수, 그리고 나서
자, 데이터 모델의 적합성 검증은 4가지 가정상, 종교성이 있는지, 등분산성이 있는지, 선형성이 있는지, 독립성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고, 요 3가지를 뭐라고 합니까? 회계식의 적합성 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모델, 즉 데이터의 모델이었잖아요. 그럼 데이터의 정합성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학습한 건 아닌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값이 있는지, 영향값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은 말라노비스 거리, 후계 거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고 다 오케이 됐었을 때, 물론 다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설명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회계식이 최종 모델로 선정하게 됩니다. 자, 요건 제가 길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기억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계식에 4가지 기본 가정사항이 있었었죠. 첫 번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성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형성이 만족될 때는 요 모양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런 비선형이라든지 하는 독립성의 데이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요게 만족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차 혹은 잔차의 독립성입니다. 예측의 오차 값들은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때는 뭘로 한다? 이런 더비 왓슨 이런 것들로 확인해가지고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가지고 0 혹은 4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 존재, 즉 회계식은 부적합하다. 즉 아까 말씀드린 이게 독립성이라고 했죠. 데이터가 흩어져 있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가? 오차가. 다음 오차의 정규성입니다. 오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만족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QQ 플롯인데요. 표준 정규 분포의 분위수와 표본의 분위수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의 그래프를, 플롯을 찍어보면은 이런 형태에 만들어져요. 지금은 여기에 정규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그 중심에 몰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다? 정규성을 만족한다. 그 외에도 샤피로 윌크 검증 등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규성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등분산성입니다. 오차의 분산은 독립변수값과 무관하게 일정해야 한다는 가정. 즉, 여기 이 등분산성을 만족해야 되는지 레빈 검증이나 바틀렉 검증 등을 이용을 해서 확인이 되어야지만 뭐다? 회귀 분석의 유의미함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4가지 가정 중요합니다. 자, 회귀 분석의 유형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먼저 독립변수, 독립 종속 변수는 일단 연속형 변수라는 가정하에서 독립 변수가 1개이면 단순, 2개 이상이면 다중. 독립 변수의 척도가 등간하고 비율 척도였을 때는 일반 회귀 분석, 그리고 명목 서열 척도일 때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연속형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회귀 분석, 그리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 실은 이제 회귀 개수의 표현에 따라서 선형과 비선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회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직선의 모습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선형 회귀 분석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런